기숙사 자유놀이터 프로그램인 슈레에 대해 학우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SWBS에서 전합니다. 교육부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및 성과와 발전 계획 등을 평가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SWBS에서 취재했습니다. 본교 수강 신청과 관련해 학우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SWBS가 알아봤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SWBS 뉴스 전이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숙사 자유놀이터 프로그램인 슈레가 지난 학기에 이어 다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행된 슈레에 대한 학우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숙사 자율놀이터 프로그램인 슈레는 1학년 기숙사 학우들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에 처음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에 시행된 슈레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을 비롯해 학우들의 생각은 슈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1학기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것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선택을 했고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강제로 선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도 안 맞는데 기숙사에서 자꾸 강요를 하고 선생님 입장으로서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예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슈레가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우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자율놀이터라는 슈레의 취지와 다르게 자율성이 없다는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측에선 이는 슈레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임시적인 신청일 뿐이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RA라는 재학생 선배들을 두고 기숙사 생활에 대한 팁이라든지 대학 생활에 대한 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대상은 1학년 대상으로 조금 의무 아닌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던 건데 저희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2학기 때보다는 융통성 있고 더 자율성 있게끔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숙사 측에선 지난 학기에 있던 학우들의 불편을 수용하고 슈레 프로그램을 보완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한다면 기숙사 자율놀이터 슈레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와 학우 간 의견이 이해된 슈레 프로그램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SWBS 이승희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우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눈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감축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2년까지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구조개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찬성인데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만큼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점점 적어지게 될 테니까 대학 구조 조정하면서 좀 더 적은 학생들을 데리고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들 질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길 원하니까 더 좋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할 테니까 대학들이 좀 더 한 등급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본교를 포함한 48곳이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D2등급은 강원대와 서울기독대를 포함한 66곳입니다. 교육부는 이 결과에 따라 대학 정원의 감축을 권고했습니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율 감축을 하도록 하고 그 밑으로는 최대 15%까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나오며 이번 평가에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많은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나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평가를 보완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다고 했지만 30%로 보완된 정성평가의 경우에도 면접평가로 대체되면서 부실평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균형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평가로 대학이 아닌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쪽짜리 개혁에서 벗어난 대학 구조 개혁의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SWBS 김우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교 수강 신청 시스템의 문제로 학우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에선 장바구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우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해 학우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01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에서는 서버 접속이 아예 불가능해 20-30분 후에 수강 신청을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수강 신청 관련 부서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한 학우들에겐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좀 많은 게 이번에 제가 수강 신청을 신청했을 때 20분 뒤에 들어갔어요.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를 학교 측에서 아는데도 이거를 개선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강 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총학생회 친한 친구에서는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장바구니 제도란 수강 희망 교과목을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제도입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7월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입 여부를 확정짓고 다가오는 2016학년도 2학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학우들이 많이 수강 신청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또 많은 학우들이 평소에 장바구니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달부터 정보통신팀에서 그 개발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장바구니에도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 종류를 정하려고 학우들이 투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부담이 없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학우들은 이러한 장바구니 도입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동안 수강 신청으로 불편함을 겪던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장바구니 제도를 이용하는 걸 보고 부러웠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장바구니 제도를 이제 하게 돼서 정말 좋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시행돼서 수강 신청할 때 부담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강의를 수강 신청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수강 신청 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 신청하길 기대해봅니다. SWBS 김우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